안녕하세요. 역사에는 답이 있다 경실장입니다. 대한민국 붕괴 시나리오 5단계 제1편 인구 소멸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화 농촌 붕괴 편도 많은 성원과 기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 소멸 많이 들어보셨죠? 젊은 인구가 대도시로 유출이 되고 그곳에는 어르신들만 남게 되어 있어요. 그 어르신들 자녀 수명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그곳은 빈 곳이 돼요. 농어촌이 붕괴가 되는 거죠. 농어촌 붕괴는 곧 지방자치단체 소멸로 이어집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소멸한다? 빈 곳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후방이 빈 곳이 되면은 정부는 그 지방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 비용이 들어갑니다. 정말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요. 그런 이상 징후는 벌써 곳곳에 나타나고 있어요. 향후 대한민국 10년 안쪽으로 소멸할 지역이 수백 곳이 넘는다고 합니다. 빈 곳이 되는 거예요. 빈 곳이 된다? 그럼 범죄 연루 가능성도 있죠. 그리고 그곳에 나라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정 악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종당에는 대한민국 붕괴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과거의 사례들이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로마도 2000년 동안 이어진 대제국이었지만 유럽 재패 이후 향후 몇백 년 동안은 향락에 젖어 삽니다. 수도 로마와 지방 대도시들만 그곳에만 인구가 몰리게 되고요. 네, 후방이 비게 되면서 각종 게르만족, 그 다음에 사산족, 페르시아 등등 이민족들과 전쟁을 하게 돼요. 종당의 로마 붕괴의 시발점이 바로 지방, 농어촌 붕괴, 후방 붕괴였습니다. 백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제 700년 역사 동안 서울, 하남 위례성에 있었던 건 500년이나 돼요. 하지만 서울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구려, 그러면 신라와 피 튀기는 전쟁을 하게 되고요. 그만큼 국가 예산과 재정을 쏟게 돼서 종당에는 고구려 침략으로 하남 위례성이 함락당하고 공주 웅진으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종당의 국가 붕괴는 바로 수도권 집중, 그리고 지방 대도시 위주의 집중과 농어촌 붕괴로 붕괴가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답은 간단합니다. 대도시 위주 인프라 그리고 취업 민주를 해결하면 되고요. 그리고 젊은 인구, 생산 가능성 있는 젊은 인구가 지방에 살면 돼요. 농어촌에 살면 됩니다. 너무 뻔한 답이다? 맞습니다. 뻔한 답이에요. 하지만 그 뻔한 답을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 먹고 살 게 없습니다. 농어촌에는. 젊은 인구한테 지금 길 가는 젊은 사람을 붙잡고 가서 농어촌 가서 농사를 짓고 어업 활동하라면 쉽게 수긍하기 힘듭니다. 그만큼 젊은 인구들이 지방에 살고 그곳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그리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렇게 해야 지방도 유지가 되고 대한민국 유지가 되는데 대한민국 2천만 넘는 인구가 서울 수도권에 다 몰려 있어요. 네, 그만큼 지방은 먹고 살 게 없다는 뜻이거든요. 정부 입장에서 막대한 세금을 투입해서라도 지방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대한민국만큼 특화시장 그리고 특색이 있는 나라가 흔치가 않아요. 예를 들어 양양을 좀 들어볼게요. 양양하면 낙산사가 유명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양양 해변 동해안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젊은 사람들한테 양양 하면은 서핑, 핫플레이스예요. 주중 내내 서울에서 열심히 돈을 벌고 서울 수도권에 열심히 돈을 벌고 양양으로 서핑을 하러 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 주변 친구들도 마찬가지고요. 저보다 어린 친구들도 양양 가서 서핑을 많이 해요. 그리고 강릉에 또 커피를 마시러 가고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상습 정체이고요. 양양 방향 20km 정체입니다. 뉴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양양에 돈을 쓰러 간다고요, 지방에. 또 전라북도 임실이 있어요. 전라북도 내륙지방에 산골 마을이었어요. 하지만 축산업을 하면서 치즈를 만들게 되었고요. 그 치즈를 통해서 임실 치즈 피자, 임실 치즈를 특성화 시켜가지고 수많은 관광객들이 가고 있어요. 저도 임실을 종종 갔지만은 젊은 인구들이 살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농어촌에 할아버지, 할머니, 어르신들만 있지 않고 젊은 학생들, 젊은 청년들이 있다고요. 그 사람들이 관광객들을 상대하고 생산활동하고 돈을 벌고 있어요. 당연히 자기 지역을 떠나지가 않죠. 왜냐? 먹고 살 게 있으니까. 이 말뜻은 무엇이냐? 양양, 임실 등등 지방 특성화를 시키고 그리고 특성화 작물을 재배해서 젊은 인구가 많이 내려가게 하고 그곳에 살게 해줘야 돼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젊은 인구가 그렇다고 또 내려가는 게 또 쉬운 건 아니거든요. 정부 입장에서 인구 분산 정책을 정말 집중적으로 해야 돼요. 이미 인구 감소와 더불어서 데스라인을 넘어가고 있어요. 기한을 지나고 있다고요. 특히 청년층 지방 이전이 중점적으로 추진이 돼야 됩니다.
과거 후방이 무너진 로마 백제 얘기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그리고 농업과 어업의 감소, 생산량 감소는 결국 국가의 위기로, 식량 위기로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4차 산업, IT 산업이 대세라고 하지만 종단이 사람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거든요. 식량 수급이 제대로 안 된 나라치고 유지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세계 밀 생산량의 절반 이상 차지한 나라가 전쟁으로 인해서 밀이 끊기니까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기 시작했고요. 식량 수급이 어려워져서 여러 나라들이 기아와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어요. 앞으로도 아직 나아질 가능성도 크지가 않습니다. 왜냐?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요. 사람이 달로 가는 시대긴 하지만 종당에 사람 먹어야 되는 동물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1차 산업입니다. 근데 농어촌이 붕괴되게 되면은 1차 산업이 붕괴되게 돼요. 네, 1차 산업 붕괴, 식량 생산 감소, 그리고 그로 인해서 국가 경제가 휘청거리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그리고 정부 여야 관계자님, 인구 감소와 더불어 농어촌 붕괴는 대한민국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이미 시한폭탄, 시간이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어요. 국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농어촌 붕괴를 막아야 됩니다. 정부 주도로 지방 활성화, 인구 분산 정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세금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됩니다. 지방이 있어야 수도와 그 다음에 지방 대도시들이 유지가 되는 법이거든요. 지방이 바로 농어촌이 우리나라의 뿌리입니다. 이 뿌리가 썩기 시작하면은 종당의 나라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젊은 인구의 농어촌, 귀촌 정책을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인프라가 없다. 당연히 지방에는 인프라가 없어요. 출산하고 싶어도 멀리 대도시가 출산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시장경제, 자본주의는 시장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에요. 사람이 모이게 되면 자연적으로 인프라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에 스타벅스, 이마트, 그리고 프랜차이즈가 생기지 말란 법이 없어요. 왜냐? 젊은 인구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은 그만큼 소비를 하게 되죠. 소비를 하게 되면은 그만큼 프랜차이즈가 들어오고 인프라가 갖춰질 수밖에 없어요. 대신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겁니다. 농어촌은 지금 붕괴되고 있는 시점에서 젊은 사람이 당장 내려간다 인프라가 생기는 법은 아니거든요. 나라의 명운을 걸고 농어촌 활성화를 꼭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밥을 먹고 살아야 되는 존재예요. 4차 산업이든 어떤 거든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건 1차 산업, 식량이에요. 인구 감소, 그리고 식량 생산 위기는 같은 맥락이고 그로 인해서 농어촌 붕괴는 집중 명운을 걸고 관리해야 되는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너무 기본적인 맥락을 밟아드렸지만 그만큼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방송을 좀 해드렸고요. 젊은이가 농촌에 살고 그곳에서 생산과 경제활동을 하고 그리고 출산과 결혼을 하고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사는 길입니다. 네, 다음 3편 다문화 결국 한국인이 답이다 편도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아시죠? 그리고 방송 기다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방송 때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